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에 관련된 걸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경매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몰려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 근데 환급성이 빠르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이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산다 그러면 이런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 상가 등 뭐 상업용이나 상업용이나 일반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 하나가 토지다. 이렇게. 사실상 토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가서지 못한 이유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이 토지는요 제약하는 그 어떤 법적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죠. 아파트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경매는요, 토지를 갖다가 한번 경매를 통해서 다가서면요, 단기간 내에 속성으로 아마 배울 수 있는 공부가 경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지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 중개사님한테 가시잖아요. 토지 전문 중개사님한테.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내 투자금 얼마니까 이런 물건 하나 권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접근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가 토지를 뭐 몇 번의 수익을 얻다 하더라도 중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경매라는 건 아시겠지만 내 스스로 다가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사님을 통해서 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조그만 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거라든가 또 어떤 입지가 좋은 걸 선택하다 보면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얼마 안 된 돈 갖고 내가 중개사님 찾아가고 이거 해달라는 것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경매는 아시겠지만은 몇십만 원 갖고도 투자할 수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갖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토지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국 다 되는 거잖아요. 무궁무진한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한 지역을 토지를 들어본다. 특히나 수도권 내에 있는 토지들은 아무래도 좀 지금 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자본이 얼마 없고 그래서 토지를 갖다 한번 내가 경험상 한번 내가 경매를 통해서 다가서고 싶다 그러면요. 내 자금의 한정, 소자본 갖고 한번 해볼 수 있는 토지들은 지방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태어났던 고향, 거기서 조금 살았다가 올라왔다든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아니까 그 지역에 나와 있는 토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싼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실장님이 지금 그 수원에 안산 입찰하고 그러는데 수원에 입찰 들어갔거든요. 컨설팅 거. 그래서 지금 화성에 있는 땅 그거 지금 입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오늘 토지에 관련된 걸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찰 들어갈 거 과연 어떤 물건이 제가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수업한다는 게 주택, 상가, 토지 이게 경매니까 경매 권리 분석을 하잖아요. 권리 분석. 똑같습니다. 하는 형태는 그게. 제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한다? 핵심적인 세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등기부 보시는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이 과연 낙찰 받았을 때 그게 말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등기부 권리 분석이에요. 그럼 첫 번째 등기부 권리 분석 끝났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권리 분석인지? 그렇지, 현재 내가 들어갈 주택에, 상가에, 토지에 이게 누가 살고 있냐 이거죠. 누가 점유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냐 이겁니다. 대다수 물건들이 처음부터 소유자가 점유하는 게 많아요. 상가는 약간 예외적인 거지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점유하는지 아니면 제3자로서 인찬이라든가 아니면 유치권자 얘기했죠? 유치권자랑 법정상권. 제가 이거 유치권 법정상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죠? 목요일. 다음 주 20일에 제가 야 벌써 20일에 다음 주가 된다.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전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점유자 권리 분석. 그럼 점유자 권리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이제?
그렇죠. 과연 내가 저거 나한테 맞는 물건이야? 이런 가치 분석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치 분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주택인 경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택에도 등기부, 전이자, 가치 분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등기부 요거 끝내고 요거 끝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한번 등기부 문제 해볼까요? 제가 오늘 우리 실장님이 2차 들어간 컨설팅으로 들어간 그 물건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화성 서시면에 있는 거 들어갔습니다. 수원 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바로 갔다. 수원은 여러분들 우리 안산은 10시 반에 개정을 하잖아요. 10시 반에 개정해서 10시 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투철 시간을 줘요. 11시 40분까지. 근데 수원은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10시부터 개정을 해요. 30분 빠르죠. 그러니까 아마 10시에 개정해서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아마 2차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늦장 부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물건이 2차 들어갔는데 낙찰 받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필지가 5필지란 얘기예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여섯 필지죠. 위에니까 6필지를 갖다가 원래 우리 경매는 개별 매각의 원칙이에요. 개별 매각 원칙이라는 얘기는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부동산이잖아요. 하나마다 필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파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걸 하나하나씩 팔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반 매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판단되면 묶어버려요. 필지라는 건 이렇게 그렇죠. 뚜기 기준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적도선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선이 있죠. 이런 필지선. 요런 걸 갖고 한 필지. 우리 집도 그 여기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번지 위에 이렇게 건물 있고 101번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각 한 필지, 이걸 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필지도 있고 획지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게 부동산 관련된 이유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입찰해서 요 사건 범위에서 낙찰 받게 된다 그러면 나는 몇 개 필지를 갖다가 소유권 취득한다? 6개 필지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지금 필지가 나온 게 얼마냐? 623평이에요. 623평. 우리가 이런 제곱미터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도대체 얼마큼 저게 넓어? 이거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평으로 많이 환산해왔기 때문에 이 평으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누기 3.3. 나누기 3.3 한번 암산으로 하실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자꾸 어려운 것만 배워서 그래. 우리는 학교에 초등학교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도 맨날 구구단 외워서 다 외워서 보냈거든요. 구구단. 그러니까 곱셈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마세요. 곱하면 돼요. 곱하면. 얼마? 0.3025인데 이것도 뒤에 공유는 얼마? 미미한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빼버려요. 그럼 뭐만? 0.3만 곱하시면 돼요. 항시. 0.3. 2060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반드시 이 단위를 써야 돼요. 환산 단위를. 근데 잘 이 머릿속에 안 오니까 3만 곱하시니까 326, 368 어떻게 돼요? 326, 368, 326 왜 이렇게 623평이 안 나와? 이 정도로 차이가 안 지거도 5배 정도 차이 지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곱하기 0.3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나와요. 아시죠? 평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0.3025를 곱하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025를 갖다가 암산 못하니까 0.3만 이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매 토지 전부예요. 6필지 전부를 갖다 하는데 얼마예요? 지금 감정평가 4억 8,625만 8천 원은 법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원에서 책정한 가격. 이 감정평가에는 어디서 나오보다 우리가 경매 들어오면 그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야 얼마인지 조사해 그런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조사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다 법사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참작을 해서 우리 법원에서 따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최저 매각가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저 매각가액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유찰됐잖아요. 이게 수원도 똑같이 몇 프로씩 20%씩 저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70, 아니 30%.
70%였다가 그 다음 40%. 그러니까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역성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저렇게 4억 8천짜리가 반까지 떨어졌어? 도대체 이제 얼마나 하는지 이제 권리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 분석이 첫 번째 뭐다? 등기 보자는 거야. 그 다음 요 땅을 누가 사용 수익하고 있지? 점유자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다? 저 땅 짓잖아. 맞아? 이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분석이 여러분들이 토지는 좀 어려워요. 아파트 같은 건 쉽잖아. 뭐 시세 나와 있고 국토부 실거래가라든가 뭐 호갱노노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온라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나오면 금방 나와버려요. 전세 사기가 아파트는 안 다녔잖아. 빌라가 다녔죠. 왜 그래? 가격이 그렇지. 이 신축한 게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입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딱 나와 있지만.